그런데 민주당은요, 일단 그 총구를 이런 뭐 여당에서 방탄연대라고 하고 있지만 총구를 김건희 여사로 돌리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추석 전 처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합니다. 오늘 한 건도 올리지 않겠다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습니까?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의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근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우원식 의장을 가리켜서 여러 비판 목소리가 있는데 변절자냐? 윤석열 정부 경호 의장으로 등극했다. 아예 우원식 의장에게 직접 문자 폭탄까지 보낸 모양이에요. 강성 지지자들이.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2024년 추석을 앞두고 예. 가장 대한민국에서 현안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몇몇 개딸들 빼놓고는요. 진짜로 급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의료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하느냐. 저는 우원식 의장이 기대 외로 잘하신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할 그런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없습니까? 국회의장이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해가지고 나름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넘버 2, 넘버 3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이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적절하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같은 당 출신인 우원식 의장을 가리켜서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다. 이것 때문에 또 강성 지지자들이 더 화를 내서 우원식 의장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꼭 그렇게 연결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 이제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저렇게 과격하게 예컨대 그렇게 이제 글을 올리는 것 자체는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만 이제 법사위원들이나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가 안건 조정 소위까지 거쳐서 저걸 이제 결정해서 올린 건데 절차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올리지 않고 왜 개의를 안 해서 이걸 상정하지 않고 미루느냐 하는 부분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법안 통과시켜 여기까지 왔더니 의장이 그걸 안 하고 이제 미루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에서 뭐 의견을 내는 건 저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일부 그 지지자들 중에 조금 이제 우리가 볼 때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은 뭐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의장의 행동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의견 제시할 수 있죠. 다만 저렇게 뭐 조금 과격하게 또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 얘기는 지금 의료공보 사태가 더 급한 불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바로 추석 전에 꼭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거의 십자포화를 받았네요. 다시 한번 또 오랜만에 추미애 의원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 처리가 추석 뒤로 연기된 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도 꽤 눈에 띕니다. 개혁신당에선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의료계는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김건희 여사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보다는 연예인도 더 길게 자숙하겠다. 연예인보다도 더 자숙하지 않는 이 김건희 여사의 태도,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좀 내려놓으시고 조용히 차분하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김건희 여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저렇게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비판한 이유는 아마 18장이 공개된 이 사진 때문일 겁니다. 며칠 전에 마포대교를 찾아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순찰도 하고 실제로 여러 개선점까지 직접 얘기했는데 뭐 일각 야당에서는 뭐 본인이 대통령이냐 혹은 좀 더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들 돌아오라고 했더니 왜 김건희 여사가 돌아오냐. 천하람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김기웅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건희 여사의 일정에 대한 어떤 성격,
그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같은 성격의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 보니까 예. 야당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요하게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소위 말해서 김정숙 여사가 2019년 6월에 청와대에서 대기업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그때 야당에서는 위임받지 않은 통치 행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때는 진짜 누가 봐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일정 수행에 있어서는 충분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위로 성격이 있고 현장에서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중심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할 수는 있는 위치거든요. 예. 부부 사이에. 그런 관점에서 좀 편하게 보면 좋은데 지금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과하게 좀 의미부여하고 과하게 좀 비판하는 이런 상황이 조금 추석을 앞두고 저는 도리어 더 씁쓸하게 합니다. 그 장윤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오늘 재판 결과 하나 나와서 이건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이른바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모 씨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그럼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제일 밀접하게 붙어있는 건 이른바 전주 손모 씨가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 손모 씨 같은 경우에 100억 원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30억 원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이른바 몰빵합니다. 이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 우량주에만 투자하겠다고 계약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1심 재판부가 공범 관련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시세 조정을 하는 일당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려 했다. 이 부분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 이유서에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의견서에 의견 개진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은 자진해서 하지 않았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그제서야 공소장 변경했습니다. 방조는 기본적으로 그 처벌 범위가 주범보다는 더 넓게, 왜냐하면 그 범행만 용이하게 하더라도 이 성립이 하거든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1심 재판 과정 중에서 직접 이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한 문제가 되는 시점에 직접 전화 매도를 냅니다. 이 전화 매도를 내서 던진 그 주식을 바로 그 일당들이 매수를 또 해요. 이거 그냥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 중에 증거로 현출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방조범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수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항소심 결과에까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